안녕하십니까. 여기 문재인 집 앞에 오늘 7월 4일 단식 4일차입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여기 이 자리는 완전히 뜨겁기 시작하네요. 이제 6시 분이 안 됐는데 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저 문재인 끌어내! 여기 어제 집회 도중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변함없이 힘차게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 7월 4일이네요. 단식 4일차. 단식 4일차입니다. 근데 예?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 토요일 날도 그렇고 여기에 우리 집회 시위하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완전 집회 시위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집회 주최자인 사람들이 분리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얼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 문재인 패거리 중에 국회에 들어가 있는 자들 중에서 저들은 전부가 조작선거로 국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량이나 실력이나 인성이나 지성이나 모두가 수준 미달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에서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을 우파 보수단체라고 좌파 대통령을 단지 이념이 틀려서 공격한다고 양산 경찰서를 찾아가서 양산 서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양산 서장을 찾아간 사람들이 뭐 국회 내에서도 뭐 철험회라고 하는데 뭐 북한처럼인지 중공처럼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철험회라는 국회의원 단체들이랍니다. 이 자들이 양산 서장에게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보세요. 항의 방문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호소하러 가는 게 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회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단지 저자가 좌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저자가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모든 권력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또 그 부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네 패거리들끼리만이 모든 이득을 챙겨왔기 때문에 나머지
저들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정상적인 자유시민들이 주권을 침해받고 인권을 침해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고가 거덜났고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여기 와서 외치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저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입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이 여기 와서 우리는 억울했으니까 저 사람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항의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저자가 권력을 쥐고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고와 국민들을 마음대로 사사로이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면은 이곳에 와서 집회하는 시위자들과 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주민들과 의견을 들어보고 또 여기 상황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집회하는 사람들 간에 마찰이 없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는 노력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여기에서 집회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수 우파 단체라고 매도를 하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양산 서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집회 시위를 통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것은 저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양산경찰서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입니다. 또한 압력을 행사해서 여기 집회하고 있는 정상적인 자유시민들을 주권을 침해한 겁니다. 저자들은 아니 머릿속에 빨간물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남의 것을 뺏어 먹을 때는 인권, 주권, 평등 많이들 외칩니다. 남의 거 뺏어 먹을 때만.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기 것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려고 그러면은 온갖 핑계를 대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내로남불로 지내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 좌파들이 아니 좌파들 아니에요. 그냥 좌파 행세하면서 자기네들 이득을 챙겨 먹고 있는 물질주의자들 그냥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런 식으로 펜스를 치고 있던가요? 그런데 이 좌파 빨간불이 굉장히 권위주의고 굉장히 제왕적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문씨도 그렇지만은, 문씨도 여기 보세요. 집 앞에서 100m 이상 떨어져서 펜스 쳐놓고, 옆으로도 100m 이상 떨어져서 펜스 쳐놓고 사람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씨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법원장이라는 자도 문씨가 임명해준 자, 대법원장 관저 앞에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시끄럽다고 그 등산로를 폐쇄시켜버린 자예요. 편의를 위해서라면은 국민들의 주권은 그냥 서슴없이 짓밟아버리는 것들이에요. 요인 경호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인을 경호하는 겁니다. 주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역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침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요인을 경호하고 주택을 경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장이라는 놈이 대한민국의 법을 판가름한다는 자가 자기 관저를 경호하기 위해서 등산길을 폐쇄해버리고,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인을 경호한다는 핑계로 통행로를 차단해버리고, 국민들의 주권은 철저히 그냥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의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반인이에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똑같은 일반인입니다. 하고 있는 직업이 다를 뿐이지, 직책이 다를 뿐이지. 지놈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이것을 용납해주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공정한 법 질서 내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이게 왜 비난받고 지탄받아야 될 일입니까? 국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나의 주권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어떻게 돼서 비난받고 지탄받아야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방송으로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저 달레반 패거리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행패를 부리고 있는지, 지금 이 방송 속에서도 댓글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그 자들은 여기에 써져 있는 이런 피켓 내용이나
내가 외치고 있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을 내놓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인신 공격만 하는 것뿐입니다. 머릿속이 비어서 자기 자신들에게도 논리도 없고 생각하는 사고력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주입시켜주는 대로 그냥 무조건 나빠. 그러니까 인신공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들에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권력을 틀어지고 있을 때 정작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고, 있으면 내놔보라고 합니다. 단 한 가지도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저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야욕을 위해서 사용해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 300가지 이상은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항상 장담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30개 이상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당한 주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항의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인신공격으로 방해만 하고, 인신공격으로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왜 그럴까요? 왜 대가리에 들은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반대하고 공격을 할까요? 자기들이 아는 것도 없고 자기들하고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와서 그렇게 악랄하게 반대를 하고 악랄하게 방해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자를 추종하면서 그 추종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게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1년 국방 예산이 56, 7조, 약 60조 안 됩니다. 그 56, 7조 가지고 대한민국의 막강한 60만 대군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가 청와대 안에 있을 때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1년에 31조 원을 갖다 썼습니다. 해마다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써왔고, 또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1년에 46조 원씩 썼습니다. 해마다 그것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써왔고, 그렇다면은 일자리 창출 예산하고 저출산 대책 예산하고 두 개만 가지고도 77조 원입니다. 아닐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은 지금 저 여의도에 들어가서 온갖 분탕질을 치고 있는, 그리고 저 범죄자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국회의원들 전부 다 조사해야 된다고, 국회 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국회가 입법기관이긴 하지만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단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법이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행정부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는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고열로 납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것이 국회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저렇게 범죄자들이나 보호하기 위해서 직권 남용하면서 양산경찰서장에게 압력이나 행사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 문재인 하나만 처벌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희망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이 저자는 문재인 패거리들은 자기들의 부패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이 사건은 저들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월성 원자력 발전소 폐쇄시키면서 왜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계획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아니 UN 전 세계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대북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고 항구 만들어주고 한다는 것은 대북 제재를 피하고 눈을 속이는 거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번 서해 연평도 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분명하게 잘못됐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월북의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월북에 정확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월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서둘러 월북으로 만들어버리고 실종자 수색할 때도 엉뚱한 장소로 가서 수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왜 그랬을까요?
왜 서둘러 월북자로 만들어버리고 왜 엉뚱한 해역에 가서 수색하도록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종자는 단순히 실족이었을까? 아니면 그 배 안에서 그 사람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였기 때문에 밀어넣은 것 아닐까? 왜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감시 감독이 있었고 또 특히나 바다에서 환적해서 대북 제재를 피하는 것에 감시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북한의 석탄이나 북한 물건들을 몰래 수입해오다가 들키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인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상 공무원은 무궁화 10호라는 그 지도선에 처음으로 배치된 겁니다. 새로운 직원이었어요. 그럼 그 전에서부터 이자들이 그 전서부터 암묵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해상 공무원이 밤에 이상한 자기의 일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밖에 나와서 그것을 봤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기를 쓰고 조작하고 감추려고 했던 것 아니냐. 월북자로 만들어버리면은 가장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은 2차 피해, 3차 피해, 4차 피해 이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갈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월북자로 만들어 더 이상 파고들고 더 이상 어떠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덮어버려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해에서 해상공무원이 피살됐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살려올 생각조차 않고 살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조차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빨리 죽여주기를 바라고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해상 지도선이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청와대가 왜 개입을 하는 겁니까? 어떠한 개입을 했길래 청와대 지정 기록물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는 겁니까? 청와대가 어떤 개입을 했습니까? 이거요,
진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파헤칠까요? 파헤쳐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을 줄기차게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외치는 우리가 저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경찰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위법 행위를 해가면서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탄압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탈북자 2명을 어선으로 탈북했던 그 두 사람을 안대를 씌워가지고 다시 판문점으로 돌려보낸 사건. 이 사건은 분명하게 유엔 인권법에 저촉되는, 위배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인권 범죄 행위입니다. 탈북자가 분명히 탈북한 거라고 의사 표시를 했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됐건 아니면은 국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송환시켜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유엔 인권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처벌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은, 망명자들은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외국인도 아니고 탈북을 해서 탈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될 국민을 강제로 송환시킨 겁니다. 이것은 국제인권, 유엔 인권법에 어긋난 인권 범죄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탈북자 송환 사건이나 월성 원자력 발전소 폐쇄시키고 북한에다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겠다고 하는 이 반역 행위나, 이거보다도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은 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떠한 연결고리가 돼서 월북자로 몰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하게 이것은 부패한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부패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그것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희생시킨 겁니다. 인권을 탄압한 겁니다. 미국에는, 다행스럽게도 미국에는 이런 범죄 행위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마그니츠키 인권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법이긴 하지만은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대상자는, 마그니츠키 인권법의 제재 대상자는 부패한 권력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부패한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제재는 뭐 형사처벌을 하는 이런 제재가 아니라 금융제재 또는 입국 제한 같은 걸 합니다. 이렇게 마그니츠키 인권법의 제재 대상이 되면은 그 누가 됐던 간에 달러를 사용하는 은행에서는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에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 제재 대상이 그 나라에 저축해 놓은 모든 비자금들 모두 동결됩니다. 찾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자금을 그 내역을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시킬 수가 있어요. 하는 법이 있습니다. 마그니츠키 인권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법이긴 하지만은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대상자는 마그니츠키 인권법의 제재 대상자는 부패한 권력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부패한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제재는 뭐 형사처벌을 하는 이런 제재가 아니라 금융제재 또는 입국 제한 같은 걸 합니다. 이렇게 마그니츠키 인권법의 제재 대상이 되면은 그 누가 됐던 간에 달러를 사용하는 은행에서는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에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 제재 대상이 그 나라에 저축해 놓은 모든 비자금들 모두 동결됩니다. 찾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자금을 그 내역을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시킬 수가 있어요. 현금뿐이 쓸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현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됩니다. 카드 사용도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자들, 저 달레반 패거리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식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고 거기에 막대한 재산을 빼돌려 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자면은 그거 모조리 다 동결되고 추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 해상 공무원의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청문회 해가지고 저 달래반 패거리 모조리 다 마그니츠키 인권법 제재를 해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빼돌린 모든 돈들 국고 환수할 수 있고 저들의 모든 영향력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 불과 10년 사이에 이 마그니츠키 인권법 제재 대상이 돼서 그 부패한 권력자들이 많이 처벌받아서 그래서 푸틴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 좌빨 무리들을 완전히 몰아내려면은 아니 완전히 몰아내진 못하더라도 완전히 숨죽이고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이 마그니츠키 인권법 많은 사람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4년 전에 2018년도에 미국의 유엔 본부 앞에 가서 대한민국의 인권 특별조사관 좀 파견해달라고 한 달 동안 시위한 것이 대한민국의 회계사들이 어이없이 자살당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회계사들이 저축은행이나 농협이나 또는 은행이나 이런 곳에 회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금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회계사들입니다. 이 회계사 중에 어이없이 진짜 황당하게 자살당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마그니츠키 인권법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유엔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지금 진짜 경비에 재력이 있고 경비 사용에 재력이 있고 어떠한 영향력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장 미 의회에 찾아가서 이거 청문회 해야 된다고 마그니츠키 인권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로비를 하고 청문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상황이 전 세계 여러 나라 국가에서 지금 이 문재인 사건을 진짜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인권단체들 중 특히나 그 인권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라는 단체에서 지금 문재인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단순한 인권 범죄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비난받고 있는 인권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유진영과의 교류는 전부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고 북한에만 매달려서 오로지 쩔쩔매고 중공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만 매달려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중공이나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중공이나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공이나 북한은 단순히 인권 탄압 국가가 아니라 제너사이드 국가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즉 자유진영하고는 인종 교류를 학살자들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제노사이드 국가들하고 교류하면서 자유진영하고는 세계적으로 교류를 지탄받을 끊어버리고 만한 제노사이드 이런 인권 범죄를 국가들하고 저질렀던 겁니다. 교류하면서 저자가.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이런 인권 범죄를 저질렀던 이것이 겁니다. 저자가. 백개분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면은 틀렸다면 백개분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면은 와서 토론을 하던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라고 하십시오. 뒤에 숨어서 아니면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인신공격이나 하고 물리적인 폭력이나 행사할 생각하지 말고 비겁하게 치졸하게 제가 저들을 경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당당하게 정면에서 부딪혀서 해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비열하고 치졸하게 뒤에 숨어서 조작 선동질만 해가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파 정권이 됐건 좌파 정권이 됐던 또는 어떠한 중도 정권이 됐던 저는 그런 정권 누가 어떤 파들이 잡고 있는지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관심도 없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가 얼마나 올바르고 자유롭게 지탱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온전한 주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떠한 패거리가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그 패거리들이 어떠한 이념을 표방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국민 개개인이 자기의 주권과 인권은 스스로 행사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공정하게 존중받을 수 있다면은 오늘 여기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